안녕하십니까. 고독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디를 안 가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나와서 반도체 소식을 한번 쭉 살펴보고, 어제 이제 오후에 일부 신문에서 발표된 것처럼 삼성전자 신용 등급이 장기 전망이죠. 현재는 좋습니다. 부정적, 네거티브로 이렇게 발표한 것을 좀 보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나 뭐 기업으로나 이 신용평가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디스가 이제 평가하기를 삼성전자가 장기 전망입니다. 미래 전망입니다. 부정적으로 조금 평가를 낮게 했어요. 지금 현재는 좋습니다. 왜? 원인이 뭐냐? 반도체 리더십. 그래서 결국은 기술력입니다. 기술력의 리더십이 약화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삼성전자의 신용 등급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를 맞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삼성이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인 뭐 HBM이라든가 또 DRAM이라든가 이런 데서 걱정을 상당히 지금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뭐 가십거리로 얘기하기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도 삼성은 망하지 않을 거라, 이런 뭐 얘기를 흔하게 하는데, 삼성전자의 신용 등급은 현재 AA2입니다. 대한민국하고 똑같아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향후 전망이 안 좋다는 거죠. 향후 전망을 부정적, 네거티브로 이렇게 적시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은 그 첨단 반도체, AI 반도체인 뭐 HBM이라든가 이런 그 초고 성능의 뭐 D램이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기업 입장에서 삼성이 뭐 회사채를 발행해서 뭐 자금을 조달하고 이런 일은 별로가 없는데, 이게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회사가 자금 조달하는데 많은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대 국제 이제 신용평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디스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설립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피치가 있죠. 피치가 있고, 요거 1913년에 설립이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1941년에 스탠다드 푸어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보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신용 점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마지막으로 무디스가 하는데, 이번에는 무디스가 먼저 이렇게 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피치라든가 아니면 또 스탠다드 푸어스에서 삼성전자의 신용 등급을 또 조정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런 국제적인 그 이제 신용이 있는 평가사에서 삼성에 대해서 향후 전망을 조금 안 좋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현상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고, 레거시는 이제 중국하고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뭐 지금 뭐 삼성전자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선순위 무담보 채권을 얘기를 합니다. 무담보 채권. 그냥 신용으로 빌릴 수 있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AA2. 그래, 대한민국의 신용 등급하고 마찬가지가 똑같은 등급이에요. 그래서 AA2는 무디스의 신용 등급 평가 중에서 AAA, AA1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가 이제 무디스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푸어스고, 여기 피치죠. 그래서 AAA가 있고, AA1이 있고, AA2,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AA2.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높은 거죠. 하이그레이드예요. 그리고 여기는 프리미엄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 그리고 여기는 뭐냐? 정크, 투기 세력의 정크 본드 같은 거.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 안에 있으면 괜찮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했다는 게 조금 충격인 거죠. 무디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가전 이런 핵심 사업 분야 그 부분에서 강력한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다. 스트롱 마켓 포지션. 그다음에 브랜드 파워도 삼성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높은 현금 자산. 이거는 뭐 좀 100조 원 이상의 현금 자산.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으로 봐서는 이 세 가지는 참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이런 것이 있어서 신용 등급을 지금 유지를 하는 거예요. 만약 저기 어느 곳 한 곳에서 삐끗한다 그러면 신용 등급이 떨어지겠죠. 자, 여기 이제 나무위키에 있는 그 신용 등급표를 보겠습니다. 이쪽 편에가 AA 등급입니다. 완전히 1등급이죠. 그러면 룩셈부르크, 독일, 뉴질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하여튼 이렇게 북유럽 국가 쪽으로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이쪽에 보면, 이제 미국이 AA1이에요. 오스트리아도 이제 AA1, 핀란드도 있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일본은 여기에요. 일본은 여기거든요. 중국도 여기에요. 중국도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도 여기에 있고, 쿠웨이트도 우리 미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기까지거든요. AA2가. 그리고 AA3거든요. 영국, 마카오, 대만, 벨기에. 요즘 대만이 잘 나가고 이러지만 여기 항상 미치죠. 우리 홍콩도 여기 미치죠. 그리고 이 밑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B등급들인데, 거기는 이제 정크 등급이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여기죠. 삼성전자의 신용 등급 전망이죠. 전망. 제가 이렇게 그제도 SK 하이닉스가 이제 작년도 실적을 발표했지만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과거예요. 근데 올해 전망.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이제 향후 전망이 중요한 거죠. 기존의 안정적 스테블에서 부정적 네가티브로 이제 하향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어쩌다 이렇게 됐냐는 얘기예요. 어쩌다. 그래서 무디스가 여러 가지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걸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 리더십이 지난 몇 년간 약화됐다. 적어도 5년간 삼성전자의 기술 진보가 없었던 것은 사실인 거예요. 자,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D램. 그래도 낸드는 괜찮아요. 낸드는 괜찮은데 D램이 지금 파운드리는 지금 몇 년째 지금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AI 칩의 수요 급증은 새로운 맞춤형 메모리 칩. D램도 마찬가지고 HBM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주 고성능의 고가의 반도체는 다 메모리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에이직이라 그러죠.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이런 건데 여기에 이런 것을 적기 개발하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가 메모리 DDR4라든가 초기의 DDR5라든가 이런 거는 중국 업체와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보면 향후 12에서 18개월간 11%라는 거죠. 굉장히 처참한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작년 4분기에 41%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연간 35%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연간 35%, 작년에 4분기에 41%, 여기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고성능의 HBM, 그다음에 아주 좋은 그 D램 이런 것들을 개발을 못하고 양산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디스는 모바일 수요 약세도, 근데 모바일은 지금 23일 날 그 갤럭시 S25가 이제 언팩이 되고 이제 2월 초부터 이제 출시가 되는데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갤럭시 역사상 가장 좋은 그 핸드폰을 만들어서 이 모바일에서는 수요가 약세지만은 굉장히 많이 팔 것 같아요. 아마 사상 두 번째로 가는 가장 많은 아마 그 판매 숫자와 판매고를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예상 수익률은 2012년에서 2020에 평균 16%, 여기 16%였는데 아까 몇 퍼센트라서요? 11%를 얘기를 하니까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점점 떨어지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삼성전자한테 자꾸 이렇게 벌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 향후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13에서 14%가 유지가 되고 건전 재무 상황이 이어진다면 안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예상이 11%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조금만 올려주면 안정적으로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그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주식 투자하는 기대를 낮춰라 이런 얘기를 막 그냥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HBM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당분간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적어도 이번 상반기, 아마 이번 하반기 한 3분기 정도나 돼야지 HBM3E, 뭐 8단, 12단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지 않을까. 성적 납품이 된다 할지라도 많은 많은 또 그 양을 또 하지 못할 것이고, 또 엔비디아는 적정한 이윤을 또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HBM의 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1B, 1A, 1C까지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 1B 그 D램의 수율이 지금 뭐 한 60% 정도.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는 다음 달부터 1C를 하는데, 이게 작년 벌써 8월 말부터 그냥 60%를 했는데, 1B가 이게 지금 22년 12월에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2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의 문제는 제일 어디에서부터 문제나 D램에서부터 문제예요. D램 이제 1A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근데 이게 벌써 언제적 얘기냐고요. 1A, 1B 이런 것들이 개발한 게 벌써 2년, 3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왜 이런 것들이 그냥 골마 터지게 내버려 뒀냐고요. 이게 지금 빨리 돼야 되는 거죠. 이 발열 문제가 계속 1A, 1B, 1C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수율도 안 나오고, 이 IT 기계에서 발열이라는 거는 이건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어떻게 개선을 하지 않으면 삼성전자의 신용 등급은 계속 진짜 정말 이게 그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52시간을 자꾸 걸고 넘어지거든요. 근데 SK는 뭐 52시간을 적용을 안 받냐고요. 그러고 삼성전자가 어처구니 없는 이런 행보를 두고 많은 반도체 종사자들은 25시간의 근무의 예외 조항을 둔다면 의대나 법대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반도체를 전공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이런 그 쓸데없는 불필요한 곳에다가 자꾸 그렇게 정력을 소모하지 말고 기술을 빨리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열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네거티브로 이렇게 하향을 했다는 거 참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삼성전자의 신용등급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를 살아야 되는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 이 설 연휴에 하여튼 삼성전자는 2월 3일 날 이제 이재용 회장이 2심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발 1심처럼 무죄가 나와서 그 이후에 대규모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되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를 비롯해 고덕 신도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삼성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삼성전자가 좀 분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설 연휴에도 반도체 소식을 카톡방에도 올리고 또 혹시 또 시간이 되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행복하시고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